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그리고 쓰다가 있는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8월이 힘들었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작용할 수가 있죠. 자, 주식이라는 전쟁터는 매력적이며 위험한 시장입니다. 자, 지금 저희 도표가 지금 나가죠.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개인 투자자가 있다. 첫째는 하수입니다. 주식시장의 에너지 공급원이고 무지가 용기라고 아낌없이 퍼주면서 주식시장에 헌혈을 하는 분들을 하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수, 고수라고 착각하는 기본적, 기술적 체감권 정도 읽고 그리고 조금 알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하수보다 더 위험천만한 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실은 방송을 하는 인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제야에서 수익을 쟁취하는 고수가 있죠. 주식시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80%가 주식시장에 헌혈을 하고 20% 정도가 수익을 내는 2대8 법칙이 존재하는 것 또한 주식시장입니다. 나만은 독특하기 때문에, 나는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주식은 항상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나르시즘 성향을 갖는다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샵 0988로 김기수 문자를 넣으시면 이 MTN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MTN 이 카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셔도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하실 거면 샵 0988입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차별화 그리고 투자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차트는 연봉입니다. 연봉. 어제까지 8월 31일까지 2020년에 30% 상승한 시장이 올해 코스피 기준, 어제 기준으로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올해 2021년 약 7%, 오늘 0.7% 올랐으니까 7.7% 상승을 했죠. 그러면 코스피 11%, 코스닥 8%, 올해 2021년 약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9%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연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아주 양호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수익 나고 계신가요? 수익 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11% 상승해 있고 코스닥 시장이 7.7% 상승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여러분들의 투자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만화 하나 한 편 보시죠. 자, 주식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방송인들, 그죠? 중계 방송을 하는 경우, 중계 방송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수, 하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섹터가 오르느냐, 어떠면 어떨 거다 하는 부분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인사이트를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L 전문가 수익률 45% 돌파했다. A 종목 15% 상승하고 B 종목 20% 상승, C 종목 10% 상승. 이거 다 더해서 수익률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계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중을 얼마만큼 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방송이 이런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을, 우리 시청자 투자가분들을 너무나 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가중치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시청자를 현혹하는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화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말 주식 방송인과 또 주식 전문가와 그리고 또 주식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건전한 주식 문화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검증을 통해서 골라내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과대 광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심판할 수 있는 힘도 가져야 된다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자, 핫 이슈 참 많았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금리 인상. 잭슨홀 많이 들으셨죠? 그죠? 8월 27일 지난주 금요일 저녁. 별거 없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일 뿐. 그죠?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그대로 읊어준 것에 지나지 않고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부분, 불확실성을 해소한 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변화, 미 국채 금리가 1.3%대에서 내려오고 하는 흐름들 속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한 흐름들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일정 정도 갖고 가는 현상,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와 성장주, 그래서 애플이 급등해주고, 그죠?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 그것이 성장 섹터의 힘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잭슨홀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증시의 차별화, 그죠? 우리가 커플링 되지 못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이머징 마켓은 전체적인 약세 요인, 여기에 우리 차별화 요인 참 많았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델타 변이로 인한 부분, 그리고 중국의 규제, 세 번째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된 이야기, 그 속에서 또 다시 나온 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 또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3분기 GDP 성장률 우려, 이런 우려 부분으로 하락했었던 이머징 마켓, 거기에 우리 시장의 차별화 흐름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기조를 가지고 온다. 그죠? 그것이 BDI 지수나 그리고 또 아시아 통화 관련 지표에서 일정 정도 나온 부분. 그래서 8월 20일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종합주가지수 2주 전 금요일에 저점이 나오고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리스크온이 재개되려면, 정말 여기 이 시장에서 더 큰 상승을 갖고 가려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이 ISM 서비스업 지수와 비농업 고용, 실업률, 이 부분이 일정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안 좋게 나온다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경기 민감 섹터는 또다시 약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지표가 나와줘야 된다. 그죠? 중국이 어제 지표 발표, 그리고 미국의 어제 지표 발표 다 안 좋게 나온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특별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델타 변이로 인해서 병상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 이 백신 부분이 긴급 승인에서 정식 승인으로 나면서 강제로 접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 속에서 미국의 델타 변이가 그죠? 9월을 정점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 일정 정도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국가별 백신 접종률을 보게 되면 선진국 쪽은 50%에서 60%대의 백신 접종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강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이 이머징 마켓은 약화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터키나 러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여건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건은 안 되는데 쇼티지발 인플레이션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2020년 기준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은행들 참 좋잖아요. 그죠? 예금하면 돈 몰려서 예금한 고 0.25bp 올랐다고 금리 올리는데 금리에 대한 예금 몰리는데 예금 이자는 요만큼 대출 이자는 왕창. 그죠? 예대금리 쪽쪽 개인들의 돈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그죠? 선량한 부동산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가들도 힘들게 될 수 있는 이런 대출한도 축소 부분, 그런 일률적인 부분들은 결국 지금 24조, 25조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신용융자 이자 수익을 죽으라고 받아가는 증권사,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개인들이 신용 부분이나 또 개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지금 8월 말과 9월 초에 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1.746% 올라갈 때 5월 달에 대부분 고점이 나왔는데 경기 민감 섹터 그 종목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계속해서 개인들이 신용이 집중됐었던 부분, 신용의 기본 만기가 3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6, 7, 8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개인들의 신용 이 부분이 올라도 떨어져도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의 악화 현상을 일정 정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려 상황 그 속에서 9월 증시 9월 1일이니까 9월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갖고 개별로 접근을 해야죠. 9월 증시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경기, 이익, 수급, 밸류, 정책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모멘텀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와 이익을 살펴보면 2분기 피크 아웃 그 속에서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정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나스닥 신고가 갱신, S&P 8개월 이상 상승 지속 이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9월 달이 1년 12개월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 9월 달이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9월 달 미국 시장이 살짝의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정책 노이즈 3가지, 그죠? 미국의 디폴트 우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연준 의장 지명, 특히 미국 의회가 개원돼서 그죠? 지금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투자 법안 또 우리나라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전개가 될 거고 또 미 디폴트 우려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거기에 가장 핵심은 FOMC 연준 의장 파월이 연임을 하느냐 못하느냐. 연임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미국 시장의 비둘기파적 흐름 부분들이 약화가 되고 새로운 신임 의장은 파월 연준 의장보다 매파적 성향을 갖게 되고 매파적 성향을 갖게 되면 미국 IB 은행들에 대한 은행권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면 그죠?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일정 정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연준 의장의 지명 부분 이것이 놓여 있는 9월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소 부담을 일정 정도 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9월 전체적 흐름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모건스탠이나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증시 과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조정을 경고하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모건 스탠리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글씨가 조그맣니다. 예,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노란색 표시. 자, 첫째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수요일이죠?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은 9월 9일 옵션 만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화끈하게 MSCI 리밸런싱 분기 조정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9월 9일 옵션 만기, 코스피 200 조기 편입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의 기술적 흐름 부분들, 수급적 흐름들이 전개되겠지만 그 다음 주는 뭡니까?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9월 9일 이후 옵션 만기 이후 그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할 건가요? 그죠? 주식을 보유하고 가도 되나요? 아니면 매수하고 가야 되나요? 매도하고 가야 되나요? 그런 주간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시장은 뭐예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적극적인 거래 흐름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두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9월 9일 옵션 만기 그리고 그 다음 주 라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거나 크게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비추세 구간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7, 8월에 혹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비추세 구간에서 수익이나 변동성 큰 종목을 잘못 매매하셔서 조급함에 빠지면 오히려 더 큰 악화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어제 진행됐고 그 속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특히 가격이 많이 이 수급으로 올랐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수급적인 힘 부분이 약화된 현상을 일정 정도 시장에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LG화학이 급락을 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LG화학은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살 부분이 아니고 국제적인 신뢰를 훼손하면 앞으로 있을 합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일정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지난주부터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0일 날 코스피 지수 3049포인트. 그죠? 그 라인에서 지금 어제까지 급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은 964포인트에서 그죠? 오늘 1050포인트를 넘어가는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외바닥에서 반등인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에요. 이 어려운 자리 3월 20일 금요일 날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조금 더 반등의 흐름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무리하게 들어가면 또 역으로 걸리는 겁니다. 주식은 하락할 때 가장 근접한 위치 부분을 그죠? 저 위치에서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지 반등한 걸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또 물려서 기간 조정에 엮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죠. 그죠? 8월 20일 날 정확하게 3,530명에게 우리 MTN 잘 나가는 MTN 카페 회원님들에게 3,530명에게 2번을 매수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돈 들여서 한 겁니다. 무료 문자가 아니고 2번을 보냈었던 그 결과물 보세요.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10%, 그죠? 그리고 철강, 포스코 바닥권에서 10%. 그게 다 8월 20일 날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왔던 거죠. 자동차, 기아 8월 20일부터 10% 반등.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다못해 삼성중공업까지 8월 20일 날 저점 만들고 돌아온. 그리고 그 속에서 현대건설 8월 20일 반등. 그죠? 대한항공 8월 20일 반등. 그리고 카지노, 파라다이스 8월 20일 저점 만들고 10% 반등. 그리고 음식료, 하이트진론이, 롯데칠성이니, CJ 제일제당이니 다 8월 20일 날 저점 만들고 10%대 반등 들어왔죠.
8월 20일 날 매수를 했으면 떨어지는 어떠한 경기 민감 섹터도 전부 다 10% 이상의 반등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타이밍을 투자가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가서 저 저점에 헐값에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이런 애들이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반등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라고 하는 쪽 라인 부분은 뭐예요? 2차전지 소재부터 박스권을 그린다. 박스권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리한 흐름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성장 섹터의 위치들을 봅니다. 위료정밀,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비옥스, 그죠? 이런 종목 부분들 보게 되면 동그라미 라인이 8월 20일 횡보죠. 그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8월 20일부터 횡보, 메타버스 관련주도 횡보하고 있고 2차 전지 삼성 SDI의 가장 큰 수혜 8만 원과 10만 원의 박스권. 그죠? 그 우주항공, 방산, LIG 넥슨 이 동그라미 8월 20일입니다. 그죠? 오히려 급등한 부분,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성장 섹터. 거기에 라인 부분에서 OLED, 덕산 네오렉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다 급등하는 형태의 부분을 보여줬죠. 그죠? 폴더블 폰이 오늘 요새 가장 화끈하죠.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조금 사고 싶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글로벌, 마켓에 있는 소비자의 마음이다. 그것이 반영되면서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 하이테크 이런 쪽이 올라가는데 단기 매매자의 접근 구역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 부분들이 많은 부분인데 IPCC 6차 보고서 이 내용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서두를 꺼내서 정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게 되면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 섹터가 8월 20일부터 12%까지 바닥에서 급반등을 들어오면 12%에서 15%까지의 급반등입니다. 그 라인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간 조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 민감 섹터를 매수하실 거라면 그죠? 오히려 반등하는 타이밍에는 냅두고 오히려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추석 전주에 경기 민감 섹터를 매수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성장 섹터 부분은 지금도 밑으로 밀리는 라인에서는 매수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죠? 지난주에 했었던 무료 방송 주제고 오늘은 승리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공부하지 않을 거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말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과 검증을 통해서 김기수와 함께 하실 거라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죠? MTN 밴드 요 부분에 그리고 지금 저 못생긴 얼굴 그죠? 클릭 딱 하시면 6시 10분부터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기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시청자, 투자가분들과 그리고 전문가 그분들이 서로 상생하고 주식시장의 바른 문화 그리고 언제까지 외국계 자본에게 휘둘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죠? 외국 자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승리 투자하시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흐름으로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지금껏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왜 하나라도 더 시장에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우리 시장 그리고 이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반이 간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반밖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의 시간은 3개월이나 4개월이나 더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운스백을 할 수 있으려면 김기수를 함께 하십시오. 무료 방송이지만 정말 귀중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